안녕하세요. 나는 부모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나눌 임영옥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모의 역할과 부모 역할의 목적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2017년 4월 돌을 앞둔 한 살배기 자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와 그의 아내가 경찰에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는데 칭얼댄다는 이유로 복부 부위를 2차례 강타해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일용직 근로자였는데 급여의 대부분을 게임비를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숨진 자녀 말고도 2명의 자녀가 더 있었는데 2명 다 또래 아이들에 비해 영양 상태가 평균 이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 말고도 아버지에게 암매장 당한 고준희 양, 욕실에 감금된 채 굶주림과 폭행으로 사망한 신원영 군 등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를 숨지게 한 가해자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흉악범이 아닌 그들의 부모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2014년도 통계가 이슈 통계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법으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아동학대 신고가 5배로 늘어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6명 중 27명이 만 7세 미만으로 방어력이 취약한 어린 아동이고 학대 사망 50건 중 42건은 학대로 숨지기 전까지 주변에서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신고되어 그나마 알려진 비율이고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동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상상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따뜻해야 하는 곳이 왜 이런 범죄 현장으로 변하고 이렇게 많은 학대 사건이 일어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부모의 역할에 대해 미리 알지 못하고 그냥 부모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부모가 되기 전에 교육을 받거나 부모 역할을 연습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소꿉놀이를 하면서 해보셨지요? 나 엄마 할게, 너는 아빠 하고, 너는 우리 아들 하면서요. 어떤 분들은 고등학교, 가정, 가사, 기술이라는 과목에서 또는 대학에서 교양 과목으로 배우셨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시험을 위한 이론적인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언니랑 6살의 나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조카가 생겨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보다는 조카 돌보기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20ml의 분유 한 스푼, 개월수에 맞게 용량 맞추기, 안아주기,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 재우기 등등.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엄마보다 이모인 제 손길을 조카가 더 편안해 하더라고요.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적어도 방학 중 한 번은 조카 돌보기로 저의 아르바이트는 쭉 계속되었답니다. 결혼을 하고 제가 엄마가 된 나이는 28, 28세였어요. 지금은 28이면 꽤 어린 나이지요. 그때는 그렇게 어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같은 상황이었으니까요. 처음 엄마가 되면 아이를 어떻게 안아야 할지 너무 조심스럽고 힘든 일이 많다고들 하는데 저는 제가 엄마가 되면 너무 잘할 것 같은 거예요. 대학 4학년 동안 조카 둘을 돌보면서 연습을 했으니 누구보다 육아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제가 엄마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너무너무 잘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너무 잘할까 봐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쌍둥이가 아니더라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 제가 연습한 건 단순히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기초적인 거에 불과했더라고요. 부모 역할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부모 역할이란 훈육과 대화와 지지에 해당하는 수많은 기술과 함께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입니다. 아이들은 말보다 행위에 훨씬 잘 반응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적극적인 방식보다는 반응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엄마들은 아이와 마트에 가기 전에 철석같이 약속을 합니다. 오늘은 엄마랑 필요한 물건만 사고 오는 거야. 아무리 때를 써도 엄마는 모른 척 할 거야. 자, 약속 꼭 지키기. 정말로 철저하게 약속을 하고 아이와 함께 마트에 갑니다. 자, 과연 약속이 잘 지켜졌을까요? 잘 지켜졌으면 제가 예로 삼지 않았겠죠. 장난감 코너에 들어가는 순간 아이의 눈빛이 달라지죠. 안 된다고 했어. 오늘은 엄마가 쉽게 넘어갈 것 같지 않아요. 엄마에게도 비장함이 느껴져요. 자, 시작해 볼까? 아이가 마트 바닥에 누우며 발버둥을 치며 울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 마. 울어도 소용없어. 엄마 오늘은 아주 그냥 결심하고 왔어. 엄마 먼저 갈 거야. 엄마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해요.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죠. 아, 도대체 엄마가 누구야? 왜 데리고 와서는? 이런 관심들이 아이에게 더 힘을 실어주게 되는 거죠. 아빠가 같은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어휴, 창피하게 하면서 저만큼 먼저 가버리죠. 진짜 오늘만이야. 얼른 일어나. 골라. 아이는 10분간 때를 쓴 노력으로 장난감 하나를 얻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엄마는 아이 때문에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남보다 못한 행동을 하는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적극적인 부모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아이의 행동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반응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이는 10분만 잘 견디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부분의 반응적인 부모들은 자녀가 그들을 막다른 한계점까지 이르도록 몰아붙일 때까지 꾹 참고 있다가 그 다음에야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내는 좌절하고 분노하고 막무가내식 훈육, 심지어는 소리 지르고 때리는 방식으로까지 반응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은 알아요. 아, 이제 슬슬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화를 내겠구나. 그때까지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죠. 궁극적으로 자녀가 부모의 감정과 상황을 통제하도록 허용하게 만드는 셈이 된 거죠. 제가 지금 사례로 든 건 이거 하나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들을 부모가 되면 직면하게 될 거예요. 계속 반응적인 부모 역할을 한다면 아이가 사춘기가 되었을 때는 부모와 함께 사랑과 전쟁이라는 찐한 영화 한 편을 찍게 되겠지요. 이러면 부모 되기 정말 힘드네 하면서 예비 부모들은 겁을 먹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부모 역할을 잘만 하면 공경에 처할 때 확신감을 갖고 분명하게 행동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적극적인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부모가 과거에 사용했던 지도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답습하거나 아니면 원부모의 지도 방법이 너무 싫어서 정반대의 지도 방법을 사용한다거나 친구나 책 또는 잡지에서 배운 지도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책에서 육아를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반응적인 부모 역할 유형은 즉흥적으로 자녀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폭발하거나 포기하는 반응을 하지만 적극적인 부모 역할 유형은 자녀의 감정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폭발하지도 포기하지도 않고 주도적으로 지도하는 리더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부모는
일관된 자녀 지도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끊임없는 질문과 대화를 통한 소통, 그리고 구조화된 효과적인 훈육, 건강한 선택을 위한 지지와 격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 내에서 부모가 지도자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똑같은 질문에 몇 번까지, 어느 정도까지 대답을 해주실 수 있나요? 유튜브 동영상에서 본 미국 시트콤의 장면 중에 한 장면이 저에게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아침을 먹으면서 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나 나가 놀아도 돼? 라고 묻습니다. Daddy, Daddy, can I play outside now? 하고 처음 질문을 합니다. 제가 계속 영어와 병행을 할까 하다가 제 실력에 여러분들이 너무 놀라실까 봐 좀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안 돼, 지금은 새벽 5시야. 그럼 아이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왜? Why? 라고. 그러면 아빠가 다시 대답을 해줍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거든. 그 이후에도 아이는 계속해서 why, 왜만 외치고 아빠는 딸의 그 간단한 질문에 정말로 진실되게 대답을 해줍니다. 자전, 공전, 지평선, 수평선 등의 단어가 들어가는 과학적인 상식을 동원하고 나중에는 아빠도 몰라.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래. 별 상관이 없을 줄 알았거든. 어떻게 되겠지 생각했어. 라고 자신을 내려놓는 고백 같은 대답도 아이에게 해줍니다. 단순한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에 대한 대답도 쭉 이어집니다. 아이가 이해하고 마지막에 오케이 할 때까지요. 단순히 재미있게 보기에는 참 많은 것을 던져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모 역할도 기술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연습하고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아이들의 기질과 성격에 따라 응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운 대로 실천하다 보면 과거에 자녀를 지도하면서 범했던 실수를 깨닫거나 회상하게 되어 자책감이 들 수도 있어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쌍둥이를 키우면서 어른들의 도움 없이 남편과 함께 양육하다 보니 엄격하고 단호하게 지도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8시 30분만 되면 매일 밤 똑같은 음악을 틀어놓고 재우기 시작하고 만 3세 이전에는 대화로 소통하기 어려우니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손이나 엉덩이를 때려 아픔으로 잘못을 인식해야 한다는 육아책에 나온 내용을 정말로 저는 바이블처럼 따랐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안 되는 것은 끝까지 안 되는 걸로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모 교육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안 그래도 기질이 순한 아이들을 제가 조금 더 편하자고 너무 엄하게 키운 건 아닌가 하고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고 죄책감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나 다행히 실수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연연하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보다 효율적인 부모가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건설적인 태도라는 내용에 안심을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새롭게 배우는 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한 번 교육을 받아서 실수 없이 완벽하게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부모 교육이 마술이 되겠지요. 실수는 단지 과정의 일부이고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수용과 자신에 대한 관용이 지속적으로 배우면서 변화할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부모 역할은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 생존하고 번영하도록 보호하고 준비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들이
홀로 서게 할 수 있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역할은 우리 자녀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돕고 인생에서 많은 것을 얻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번영이 아닌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사는 번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차 홀로 서기를 할 수 있게 준비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직업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지만 우리 자녀가 살고 있는 사회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더 다양해지고 더 정의로워졌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많아지지만 더 위험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나 들려오던 충격적인 소식들이 요즘 우리 사회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식이 된 것이 불과 5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아동과 청소년은 불법적인 약물을 예전보다 더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독성은 더 강하며 아동들이 범하는 범죄는 과거보다 훨씬 더 증가하였고 학교폭력의 문제, 성과 관련된 문제는 심지어 우리 아이의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가벼운 예로 여러분은 요즘 아이들이 처음 담배를 피는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연구과제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고도 흡연 고등학생을 위한 흡연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를 했어요. 그 연구를 위해서 서울, 경기, 대전, 부산, 강주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서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요. 저는 교사를 담당했고 함께했던 연구원은 학생을 담당했었는데 그 아이들이 담배를 처음 접한 시기는 초등학교 중학년 정도이고 중독이 되어 습관화가 된 학년이 5학년에서 6학년 정도였습니다. 음란 영상물도 초등학교 3학년 정도면 아니 스마트폰을 손에 쥐는 순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겠지요. 이처럼 부정적인 것을 접할 수 있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사회 속에서 생존하고 번영하도록 하려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 역할을 통해 길러주어야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가이자 작가인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생은 B, birth, 태어나서 D, death, 죽을 때까지, C, choice, 선택의 연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독재형으로 양육하거나 아이들에게 이끌려 다니는 심부름꾼인 방임형으로 양육을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품성이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부모 역할을 어떤 식으로 담당하느냐에 따라 자녀가 여러분들을 떠나는 시점이 될 때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모 역할의 기술로 자존감, 책임감, 협동심, 존경심 등의 품성을 길러주고 자녀와 강한 유대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부정적이면 자녀는 부모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좋은 생각까지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반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이러한 반항은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따고 내가 원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운전하려면 그만큼의 연습과 시간이 필요하듯이 부모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한 끊임없는 질문과 대화를 통한 소통. 근데 이 소통도 여러분들이 늘 하고 계시는 잔소리에 걸림돌이 되는 소통이 아닌 정말로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면서 잘 흐름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화된 효과적인 훈육. 훈육은 훈계가 아닌 처벌이 아닌 교육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선택을 위한 지지와 격려를 통해
가족노에서 부모가 지도자 역할을 끊임없이 연습하여 후일 우리 자녀들이 부모 곁을 떠나 독립할 그 시점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적극적인 부모 역할을 실천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제가 문제야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